오늘 리셋 다이어트 강의를 맡은 유사나의 ING 미정입니다. 너무 떨려요. 제가 어제 이 한 달 전에 이 강의가 잡힌 거 알았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리셋 다이어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정보잖아요. 그렇죠? 기대들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진짜 우리 그 호스트 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제 그냥 경험담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 다이어트 붐이죠. 어떤 다이어트를 할까? 정말 시중에 뭐 다이어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저희가 다 알지 못할 만큼 너무 많고, 제 소개 잠깐 해드리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10년 넘게 치과에서 일을 했어요. 상담실장으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자기 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서 크게 살이 많이 찌거나 그런 적은 임신했을 때 한 13kg 정도? 그 정도 찌고는 살이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일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또 심리적인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요인 때문에 진짜 8kg가 쪘었어요. 이제 저는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왜 살 못 빼? 한 3일 굶으면 살 빠질 수 있잖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정도 살이 찌고 나서 정말 1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다이어트에 다짜도 않고요, 진짜. 내가 너무 오만했더라고요. 세상에 다이어트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다르죠? 대박! 이 사진 보면 사람들이 제 눈이 안 보이는데서 눈이 컸냐, 이렇게 사진이랑 실물이 다르냐. 근데 보시면 이제 하체 쪽에 제가 이제 비만이 많이 오거든요. 체형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하체가 굉장히 뚱뚱하면서 이 레깅스에 추억이 있어요. 살이 찌고 나서부터 옷을 한 번도 안 산 거 거의. 겨울 레깅스, 공감하시죠? 겨울 레깅스, 여름 레깅스, 봄 레깅스가 있어요. 세 개만 딱 입고 계속 돌려서 있는데 모든 사진이 이 레깅스 춤추고이죠. 네. 그리고 동절기에 있어. 기모 들어간 거. 그런 거 입고 그 1년의 시간을 버텼어요. 그런데 왜 쪘냐 했더니 저는 그 스트레스가 오면서 그냥 단계 땡기더라고요. 저는 밀가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빵이라든가 국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밥을 먹고 나면 그 파리바게뜨 다 지나갈 때 왜 그 고소한 피 냄새가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리고 파리바게뜨 가서 그 빵 한 봉지를 사와요. 사오고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이게 주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빵을 먹고요. 그리고 또 초코파이를 그렇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주 만에 거의 4kg가 찐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획기적인 일이 몸무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도비만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20kg, 30kg 많이 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옷이 일단은 안 맞으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도 이제 또 상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서비스직에도 있다 보니까 의료지만 거의 서비스직이잖아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우울감이 굉장히 시작했고요. 너무너무 피로하고 우울증도 많이 붓고 피부 트러블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말도 못했어요. 정말 번개 같았어요. 여기에 한번 빨갛게 일어나고 여기에 오늘은 제가 원래 잘 안 났는데 오늘 조금 약간 살짝 낫긴 했지만 유산화 제품 먹고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면서 계속 피부 트러블 이것도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여자분들이면 너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였냐면 생리불순. 살이 갑자기 찌고 나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규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주 만에 막 다시 돌아오는 패턴. 그래서 우울감도 생겼잖아요. 이거 암이야. 지금 죽을 수도 있어. 더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진짜 막 헤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리셋 다이어트를 강의를 맡으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반감이 교차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정말 리셋한 계기가 됐고 유산화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굉장히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면역력도 굉장히 저하가 돼서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들 정도로 자주 아프고 그래서 이런 이거는 제가 느낀 증상들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만으로 오는 어떤 그런 합병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이제 자각을 하고 나니 한 8kg가 쪘네요. 살을 빼야겠어서 그때서부터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어요. 엄청 열심히. 일단은 조금 덜 먹기 시작했죠. 여러분 저식 다이어트 먼저 하시잖아요. 음식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조금씩 이제 식사량을 좀 줄이고 간헐적 단식. 좀 이제 굶었다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보고. 그리고 닭가슴살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닭가슴살을 아침에 이렇게 삶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양념을 하면 안 돼. 그냥 그거를 이렇게 삶아서 프라이팬에 막 볶았어요. 그리고 그걸 점심에 먹으면, 점심에 이제 회사 갈 때 그걸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출근할 때 싸가지고 갔는데, 냄새가 닭가슴살을 그 식으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닭가슴살 지금도 너무 싫어해요. 진짜 너무 물릴 정도로 먹었어요. 그리고 식욕 억제제도 누가 주길래 먹어봤어요. 왜냐면 이거를 먹어보고 나한테 맞으면 난 이거라도 좀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더니 손발이 막 떨리고 막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도 있다는데 저한테는 그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다행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운동도 좀 해봤지만 운동은 사실 그렇게 막 열심히 하긴 힘들잖아요. 왜냐면 체력 저하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너무 피로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몇 시간씩 자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기력증도 되게 심하게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들은 뭐 보통 하는 다이어트 중에 흔한 거지만 더 많은 다이어트 종류들이 있겠죠. 다이어트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식사량 칼로리 제한하면은 일단 영양 불균형 오면서, 그리고 탈모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들었더니 이 정신분열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와서, 제가 아시는 그 강사 선생님이 그 정신과 병동에서 일을 하셨는데 젊은 여성들이 많이 실려오는 이유가 다이어트, 이런 약 때문에 약부작용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섭구나. 그래서 정말 잘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든데 도대체 비만이 뭐야? 나는 1년을 열심히 했는데 단 1kg도 빠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한 3, 4일 하고 나면 주말에 조금 먹으면 제자리. 그리고 주중에 한 1, 2kg 빠진 것 같아? 또 주말에 먹으면 또 제자리. 그렇게 1년 동안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만이 뭔가 봤더니 체지방이 과다한 상태라고 하네요. 남자는 체지방이 체중의 25% 이상이고 여자는 체중의 30% 이상이 체지방이 있을 때를 비만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체지방 말 그대로 그냥 기름 덩어리예요.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기름 덩어리를 기준으로 해서 비만이다 아니면 아니다를 이제 기준으로 두는 거죠. 같은 몸무게를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같은 60kg지만 이쪽에 있는 분이 훨씬 날씬하고 예쁘잖아요. 그죠? 근육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체지방은 일단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고 가벼워요. 근데 부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체지방이 많은 사람하고 근육이 많은 사람,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만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해요? 몸무게로 정의하는 걸 알죠. 60kg도 이분 같은 경우는 절대 비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체지방이 많은 몸의 상태를 비만이라고 한다. 그럼 비만의 종류를 봤어요. 근데 한 11가지, 막 12가지 되는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추려봤더니요. 식탁 우리 막 폭식하고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은 거. 그건 문제죠. 출출한데 배는 안 고픈데 출출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녁에 배는 안 고픈데 뭐 좀 먹을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식탐이었구나. 그리고 음주 받아요.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정말 다이어트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는데 말랐다. 그분은 거의 식사량이 없거나 아주 되게 독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술과 함께 따라오는 안주들도 있지만 우리가 간에서 해독하는 이 술 때문에 내가 이 영양소가 분해를 하고 이렇게 태워줘야 되는 대사 활동을 엉뚱한 데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 술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형, 저 같은 경우죠. 빵이나 이런 것들 다 먹으면서 어떤 당지수가 올라가면서 오는 거. 제가 오늘 초점을 좀 맞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탄수화물 중독형 비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도 비만이 오고요. 변비, 그리고 장애에 어떤 독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꼈을 때도 비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종, 나트륨이라든가 이거 많이 섭취가 되실 분들은 부으면서 또 비만이 오고요. 근육형 비만도 있대요. 굉장히 근육이 우락부락하는데 비만인 사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체지방이 낮으면 비만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 근육 이렇게 돼 있는데 그쵸? 날씬하게 살 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있고요. 자, 비만의 원인을 봤더니 우리가 칼로리가 되는 이런 음식들을 먹어요. 그런데 일반 지금 식생활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사실 못해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라든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파괴된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요게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비타민, 미네랄,
왜냐면 음식에는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빠져있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랬더니 에너지를 전환시켜가지고 태워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먹고 태워주지 못해. 그래서 꼭 비타민, 미네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음식에서 우리가 섭취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 먹어야 돼. 어떻게 하세요? 먹어야지. 우리 유산화 제품 없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그렇죠? 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무기력증이나 비만이 왔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또 필수적으로 또 영양소도 되게 필요하대요. 아까 제가 했던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살이 찌면 뭐부터예요? 안 먹어요. 굶어요. 굶어. 빠져요. 초반에는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빠져요. 그렇지만 물 먹고 밥 먹으면 금방 살이 찌고 요요가 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영양이 굉장히 또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몸으로 채우고자 해서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른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필수적으로 유산균, 뭐 장 환경이라든가 배변활도 많이 배출해내면은 좋겠죠. 그리고 식이섬유, 뭐 포만감도 주지만 혈당을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 다 개선을 해주고요. 배변활동도 도움 주죠. 우리 알로에 소화효소, 또 우리 소화기계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피부 건강까지. 그리고 코엔자임 Q10 혈압에도 좀 도움을 주지만 이제 에너지 생성, ATP 에너지 생성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칼로리 제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 기초 대사량을 줄여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게. 굉장히 내가 똑똑하거든요. 그럴 때 많이 이렇게 활동량을 좀 부여해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면 더 좋다. 오메가3, 혈액순환, 우리 이제 혈관에 있는 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혈선 지질, 그런 이제 중성지방들을 이제 녹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칼슘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다이어트에. 그래서 우리 근육에, 칼슘 그냥 우리 뼈에만 생각했잖아요. 뼈 아니고 근육에도 굉장히 관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육을 수축하려면 칼슘이 있어야 되는데, 심장 뛰어야 되는데 칼슘이 부족해서 심장이 안 뛰어. 어떻게 죽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무섭더라고. 칼슘 먹어야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근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다 이제 관여가 되어 있고요. 뭐 신경이나 세포 이런 쪽으로도 이제 칼슘이 다 관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부족했을 때는 이제 예민해지고, 불면증,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다이어트 우리가 이제 딱 시켰는데 굉장히 예민해졌어. 까칠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칼슘을 조금 더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덜 시달리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칼슘과 함께 또 마그네슘을 같이 드셔야지만 흡수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마그네슘 정말 중요하고요. 비타민 C, 우리 이제 그 유해산소도 억제해주지만 아까 에너지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항산화에서 굉장히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D는 다이어트 결핍이 되면 식욕이 또 증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대서 요즘 비타민 D가 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또 이 다이어트에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대량 영양소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돕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작한 게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저를 유산화를 처음 만나게 해주신 분의 도움으로, 우리 스폰서님의 도움으로 스마트한 우리 유산화 다이어트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유산화 다이어트, 리셋 다이어트 우리 뭐 메인이잖아요. 유산화 하면은 리셋 다이어트 한번 해봐야죠. 그쵸? 그때 어떻게들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그래도 한 마디 설명할 때 우리 다이어트의 장점 어떻게 설명하세요? 얘기할 때. 특장점 있잖아요. 그죠? 요요 없는 다이어트, 굶지 않는 다이어트, 아주 지하의 다이어트. 그래서 오늘 좀 지하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저혈당 다이어트죠, 우리. 그리고 계단식 당량이기 때문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빠지고 다시 또 영양을 또 공급해주는 기간이 있어서 정체기가 있고 또 내려가고 정체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노요가 없어요. 그런 계단식 다이어트가 되고요. 사이즈 다이어트는 체지방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죠. 그리고 독소가 또 배출이 되는 그런 옵티마이저들 제품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배가 고프지 않아요. 배 고프셨나요? 저는 안 고팠는데 요즘에는 좀 먹으니까 고픈 것 같아요. 네, 내성이 생겼나 봐요. 뉴트리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전문가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슈하고 얘기를 할 때 호르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먹는 거, 뭐 음식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로 호르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유산화 제품 참 오래됐잖아요. 저는 유산화 제품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 GI 뭐 인슐린 호르몬 이런 단어들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도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과학적이고 똑똑한 다이어트를 만나서 살짝 빠졌다는 거죠. 이 글리세믹 인덱스 GI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 제품은 좀 혈당을 낮춰서 혈당 상승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밀가루 음식이나 빵 같은 음식들을 먹고 나면 갑자기 혈당이 확 상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인슐린이 왜 문제가 되냐고 했더니 인슐린이 뭐냐면 그 혈액에 있는 우리가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죠.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이 있어. 걔를 뭔가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넣어주려면 필요해. 누군가가. 그게 바로 인슐린이거든요. 걔가 이렇게 혈관에 당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걔네가 쏙쏙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갑자기 상승이 쫙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은 어떻게 돼요? 놀래죠. 갑자기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출동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남아도는 인슐린들이 어디로 축적이 된다?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축적이 되면서 복부 비만이 제일 먼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슐린을 그러면 많이 배출이 되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음식이 먹는 것보다 보니까 어떤 단당류라든가 이런 탄수화물 종류의 음식이 갑자기 이렇게 당을 쫙 올리는 그런 것들을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보면은 당이 높은 고지아의 음식들은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쫙 올라갔다 상승.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또 먹어줘야 돼. 그럼 인슐린이 또 나와야 돼. 엄청 바쁘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는 얘네들이 너무 속고 너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인슐린이 안 나와. 그때 되면 이제 당뇨병, 그죠? 이제 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천천히 올리게 저지아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뭐냐 봤더니 도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뭐 곡류라든가 야채, 뭐 그런 생선들이라든가 GI가 낮은 음식들을 좀 찾아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식이 조절을 하시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GI가 낮은 식품들 이렇게 추천해 준 거 보이실 거예요. 고구마보다 오히려 감자가 더 낮을 것 같은데 고구마가 GI가 더 낮아요. 그리고 과일 중에 저는 수박이 그렇게 GI가 지수가 높은지 몰랐는데 GI 지수가 높더라고요. 수박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GI가 낮은 음식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GI 낮은 음식만 골라서 먹었는데 영양이 부족한 음식들을 드시면 안 돼요. 그죠?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GI가 낮은 음식을 그렇게 골라서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 돼. 그럼 유산화의 다이어트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클렌징 단계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포도당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가 글리세믹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독소들이 막 배출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클렌징하는 그 단계 동안 저희 제품을 쉐이크 하루에 하루에 3번 드시고 식이섬유 드시고 오티마이저 제품을 골라서 이렇게 드시면 한 5일 정도 되면 이게 중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내 몸을 이 글리세믹 스트레스를 역전시키고 내 몸을 어떤 정상화를 시키는 그런 기간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서 꼭 필요한 단계거든요. 좀 힘들긴 하지만 2단계에서부터 이때서부터 살이 빠지는 거예요. 1단계는 그렇게 살이 많이 빠지지 않아요. 이때서부터는 내 몸에 충분한 영양 그리고 리셋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몸의 형태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다이어트가 이제 슉슉슉 체지방 감량이 막 되는 거죠. 저는 한 달 만에 거의 살을 다 뺐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살사진이 됐거든요. 와 진짜 그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좀 3단계를 빨리 시작을 했어요. 3단계는 한 끼만 저희 제품을 이제 드시면서 나머지는 일반식을 드시자. GI가 낮은 음식들을 골라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을 조금 구성되어 있는 거 소개를 해드리면 이 하이버즈 플러스 이게 이제 식이섬유예요. 포만감도 주고 배변 활동도 주고 그래서 그 다이어트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야채를 미리 먹으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야채를 미리 드시고 그리고 식사를 했을 때 10kg 뺀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공복감에 이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우리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배부르게 느껴지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20분 후에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우리는 하이버즈 플러스를 30분 전에 먹어요. 그죠?
30분 전에 먹고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과학적이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또 상승하는 것을 또 억제를 해줘서 우리가 GI 다이어트의 첫 번째 파이버즈 플러스 그리고 뉴트리밀 이거 한 포에 정말 종합적인 영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뭐 아침 뭐 드시고 오셨어요? 뉴트리밀. 오, 뉴트리밀. 할 말이 없네. 아, 그러셨구나. 아니, 보통 애들 보내고 나면 밥 남은 거 조금이랑, 그쵸? 계란 후라이 좀 남은 거, 김치 좀 이렇게 드시지 않아요? 집에 계시는 분들 점심도 막 패스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의 어떤 식단을 봤을 때 여기에는 종합적인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설명드릴 때 임금님 수다상 못지않은 그런 한 끼의 식사예요. 그래서 영양을 생각할 때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영양식으로 꼭 드셔주시라고 저는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트리밀 드시면 이제 저희 그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당을 또 올려가는 거 잡아주고요. 단백질이 풍부해요. 포만감도 오래되지만 근육을 형성하는 단백질 여기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헬스텍, 조합 영양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그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뭐 봤는데 셀레늄이 없으면 이 탈모에 또 문제가 되고 뭐 아연 같은 거 되게 미량인데 면역 저하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저게 미량 영양소지만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우리 몸은 하나하나 진짜 이렇게 나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라도 나사가 풀리면은 당장은 모르지만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차 하나 바퀴에 나사 하나 풀렸는데 계속 끌고 다니다 보면 그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몸도 아주 꼼꼼하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영양제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나 다이어트는 어떻게 돼요? 칼로리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종합적인 영양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메인 간판 헬스팩 그렇죠?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헬스팩 헬스팩에 저희 14가지 비타민이 들어가 있고 9가지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하나하나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갈 수 있는 종합영양제예요. 꼭 드시고 다이어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보다로는 시산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독소 염증 반응 같은 거 일어났을 때 또 다이어트가 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줄 수 있는 항산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요 빠질 수 없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코키노 30은 이거는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칼로리 낮추면 기초대사량 떨어뜨렸을 때 이 코키노 30 드시면 많이 올라가요. 없대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낀 게 산에 제가 이제 산행을 가는데 제가 정말 저질 체력이거든요. 설악산 갔다가 발톱 2개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한 게 뭐냐면 코키노를 되게 전 열심히 먹어요. 코키노를 열심히 먹었는데 확실히 덜 힘들어요. 덜 힘들고 숨도 덜 차고 그래서 제 주변에 요즘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숨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혈압이 다소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바이오오메가 이건 뭐 너무 좋죠. 바이오오메가 안 드시는 분 없을 정도로 여자들이 막 많이 붓고 막 이럴 때 저 오메가 한 4알 먹으면 아침에 붓기 싹 가라앉더라고요. 혈류의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저는 치과에서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부종이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혈액이 돌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데 그런 것들이 이 기초구나 영양의 기초구나 느꼈던 게 오메가를 먹으면서 제 몸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족 냉증이 저는 정말 많이 좋았어요. 제 손 잡았을 때 여름에도 차가워 할 정도였는데 저는 오메가 먹으면서 그런 것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혈류에 있는 혈전 같은 것도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을 팡팡팡 도와주니까 꼭 다이어트 할 때도 드시면 좋고요. 자, 우리 마지막 이번에 우리 신제품 출시됐죠? 아이 스마트 쉐이크. 그래서 좀 단백질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한테 보충으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드시는 거 좀 부족했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줄이 PT 뭐죠? 헬스 코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근육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 웨이 프로틴 플러스 우유로 되어 있는 요 제품을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단백질이 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소이 프로틴 플러스 이거는 콩에서 추출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다량의 여기는 식이섬유도 들어있고요. 완전한 단백질이라서 굉장히 무해한 게 전혀 없는 단백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뭐를 또 강조해드리고 싶으냐면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코코넛 오일. 요즘에 저탄고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서 지방을 높여라 이러는데 우리 지방 제일 먼저 제한을 하고 지방 막 먹었다가 살찌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가뜩이나 많은 지방을 어떻게 또 더 섭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지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년에 이 스마트 쉐이크는 그 싱가포르 컨벤션에서 먼저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저희가 오픈이 됐어요. 그때 강의 들었을 때 이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주 획기적인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거고 건강에 증진을 많이 시켜줄 거다. 봤더니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릴 때 우리가 이 오일을,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지방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몸이 나한테 지방이 들어왔네? 태워줘야지? 이런 역할을 한대요. 근데 그런 거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오일을 먹을 때 제일 좋을까 했더니 코코넛, MCT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이 되는데 지상 최대 이렇게 좋은 오일은 코코넛 오일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흥분해가지고 그분이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코코넛, 일단 영어 못 알아듣는데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제품에 그게 들어와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구나. 유산나는 정말 한 10년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서 다이어트 진짜 저희 인생 전후로 많이 나뉘어요. 여러분 보시면 저는 김대원 정말 좋아했는데 나 이런 흑역사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조진웅은 살이 빠지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실력을 거론해도 되나 모르지만 이런 분들. 그래서 저 이분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미교 이문혜 씨. 자, 다이어트는 사실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건강도 다이어트가 정말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이 다이어트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사진 몇 장 넣어봤고요. 그리고 제 마지막에 어떻게 그 한 달간의 감량한 사진 비포부터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변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느낌 다르죠? 네, 성형 안 했어요. 사진이 조금 얘가 이제 눈도 좀 뭉치고 그죠? 이게 들려요. 이게 제가 뭘 느꼈냐면 요만큼 제가 살이 빠져도 이렇게 그러니까 살이 처지지 않고 사이즈가 이렇게 줄면서 이렇게 그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굶거나 이랬을 때는 근육량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때가요 제 인생의 최대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냥 피부가 엄청 탱탱해졌었어요. 감사합니다. 한 3주 정도 그랬는데 그 이후에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이 오히려 더 많이 빠졌었던 케이스고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리셋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한 달 정도 가량의 가장 좋은 이제 최상의 컨디션. 그래서 저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산화를 말할 때 정말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유산화고 이 다이어트로 인해서 인생이 또 전환이 되고 저는 또 지금 또 유산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고 이래서 이 리셋을 얘기하고 유산화를 전달할 때 이런 기능적인 부분보다 저한테는 그런 감동을 많이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안전해요. 완벽하고요.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다이어트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리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 때문이라도.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강의를 맡은 이미정이었습니다.